필살기는 뭐예요? 두 번째 필살기는 반걸음 뒤에 서 있어라는 겁니다. 네. 반걸음 뒤에. 반걸음 뒤에 서 있으라는 거죠. 네. 다가가지 말고 실험을 했는데요. 쥐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게 하고 한 마리는 그냥 가둬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마리를 일정 기간 이후에 미로에 풀어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아이는 미로를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둬놓았던 아이는 거기서 웅크리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황의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나가서 상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오늘은 상사의 기분이 어떤가, 저도 의뢰인의 표정을 보고 오늘은 어떤가 하루하루를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네. 학교라는 사회가 사실은 가서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 간의 관계, 네. 선생님의 기분을 살피면서 자, 1학년 때 선생님은 이렇고 2학년 때 선생님은 이렇고 3학년 때 선생님은 애들이 다 평가해요.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부모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하겠냐는 거죠. 보호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위기 상황. 아이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나서는 게 부모의 역할이어야지 네. 그 전까지는 부모가 그대로 두는 것이, 반걸음 뒤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목이 자꾸 삐게 되면 뼈도 알아서 두꺼워진답니다. 다음에는 안 삐게. 네. 자, 이게 이제 자녀가 자라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애 발목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네. 저희 되게 그런 좋은 시 있잖아요. 조정환 시인의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아이가 흔들리면서 피어야 되고 젖어가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거기 그만큼 해서 적응을 해가 키워야 되는데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인 가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보호를 넘어서서 통제되는 거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목표가 엄마 잔소리로부터 해방이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고 XX라고 부르는 아이까지 등장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 겪었던 사례인데 부모님이 이제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요새는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가 유학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학위를 땄다고 해서 아이를 취직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 학위가 가짜 학위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 상황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는데 돌아올 때 부모님한테 매일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가짜 학위까지 만들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문제를 사랑을 해서 해결하는 건 좋지만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반걸음 뒤에 서서 부모님을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초, 중, 고, 학교, 학원까지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까지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엄마 나 이제 뭐 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네. 자기 통제력을 잃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희 큰애가 얼마 전에 이제 자꾸 늦게 자더라고요. 밤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까지 깨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웹소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은 그때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2시, 3시 자면 아침에 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질 않아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해봤어요?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완전 망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활을 조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라리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걔 습관을 고쳐서 애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애가 가서 시험 망치는 것이 저는 제 큰애에게 훨씬 좋은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일단 하시고 생활을 습성을 지도를 해주시는데 안 되거든 반걸음 물러서서 그 아이가 그 실패로 인해서 겪기를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아이가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둥이님도 반걸음 뒤에 서라 가슴에 콕콕 와닿아요. 과잉 보호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호는 위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네.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부모님 네, 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하면서 저희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EBS 우리 부모팀에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네. 물론 학교 폭력 굉장히 우리가 피해가 돼서는 안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실제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 아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안을 보면 내 아이도 같이 가해자인 경우, 그러니까 쌍방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간 반걸음 뒤에 있다가 아이가 이것을 해결하기 힘들 때 즈음에 이것을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찌찌뽕님이요. 클수록 아이가 클수록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실제로 막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곁길로 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통제를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 행운이다. 내 아이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통제가 안 돼서 한번 실수를 하고 사고를 당하면 그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도요. 만 19세까지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서 정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거든요. 이렇듯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나가서 아이의 인생을 막아버리고 경험을 막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종철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아이가 통제가 안 된다고 느낄 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의 어떤 그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통제를 한다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필살기 반걸음 뒤에 서 있어라라는 말을 보고 이 강의를 듣고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살 수 있게 해준 어떤 기회를 준 거고, 그러려면 지 인생은 지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 돌아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또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이들이 나가서 그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가지고 8시간, 6시간씩 공부하고 학원 가갖고 친구들이랑 싸움박질을 하든 공부를 하든 돌아와도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있으면 아이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시간도 안 됩니다.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실패에 대한 걱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 아이들은 잔소리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을 실패할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왜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 친구 찾아가서 혼내는 엄마들 있으시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먼저 해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바로 옆에서 손 꼭 잡고 걸어가고 싶으실 텐데 넘어지는 것도 그럼요. 뒤에서 지켜봐줄 수 있는 반걸음 뒤에 있는 부모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반창고 것 같아요. 붙여줄 수 있는 엄마. 네. 아이들 진짜 사귀어줄 수 좋은, 있는. 좋은 사례인 저희 큰딸의 발목이 두꺼워졌다는. 그렇죠. 그러게요. 이제 팔목만 두꺼워지면 돼요. 같이 규정을
맞춰서. 네. 뼈가 튼튼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독수리님이 정종철 씨 말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강사님 네, 부모 모신 것 같은 콩나물도. 느낌이에요. 정종철 강사님도 아니, 함께하고 계세요. 부끄럽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필살기인가요? 네, 세 번째 필살기는 비슷한 건데요.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볼게요. 네. 그래서 자녀와 이별하는 연습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반발자국 뒤에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요. 우리 정종철 씨 같이 그런 웃음으로 하하하 웃으면서 네, 자녀하고 자꾸 이별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탯줄을 자르는 이유가 이제 아이가 우리에게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가 아이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 거니까 예쁘게, 내 거니까 잘 키우는 거. 이게 긍정적인 요소지만 소유물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요소. 여기에 대한 반발작용은 뭐냐면 내 소유물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납니다. 내 소유물인데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학교 갔다가 분명히 1시간 30분 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4시로 했는데 애가 4시 10분에 들어와. 자, 엄마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한 3분 정도 걱정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애하고 30분만 친구랑 30분만 놀고 오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35분, 40분이야. 전화도 안 해. 자, 이렇게 시작하면 부모가 여기서부터 아이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폭력으로 되는 거죠. 애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냐?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자, 이게 내 아이를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부작용이거든요. 자, 이건 굉장히 사소한데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상태에서 며칠간 방치해서 발견된 아주 굉장한 심각한 폐륜 사건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TV에 나왔죠? 네, TV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중에 어떤 어머니였는가를 우리가 봤더니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닥달을 하는데 몇 시간 몇 분 공부해야 된다.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몇 등까지는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전국에서 4,000명 안에 들 정도였으면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매일같이 골프채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피멍이 들 정도로. 애 상태를 봤더니 엉덩이가 양쪽이 한쪽은 너무 맞아서 근육이 소실된 상태. 양쪽 짝짝 엉덩이가 되어 있는 정도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어찌 아이를 그 지경까지 친부모입니다. 계부 계모도 아니고 친모가 아이를 그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부모가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보복 심리, 반발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도 내가 하나하나 여기서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가 꼭 되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하고 이별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 성적과 이별해야 됩니다. 내 아이 인생과 내가 이별을 해야 되고요. 잔소리에서 이별을 해야 되고요. 자, 내 아이는 탯줄을 끊고 나로부터 벗어난 아이예요. 저도 제가 고백하지만 제 큰아이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속이 너무 상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무 상한데 제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나인 거와 같이 빙의가 돼서 속상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속상하면 결국 내 입에서는 속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내가 독이 되는 말을 내 아이에게 뱉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요.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자꾸 듣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는 거. 듣고 지나가기 위한 게 아니고 실천하기 위한 거라는 거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